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오늘 영천의 낮 기온이 35.5도까지 오르는 등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경상도에 이어서 오늘은 전라남도 지방까지 폭염특보가 확대됐는데요. 내일도 한여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33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고 그 밖의 지방도 30도 안팎으로 오늘만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을 가리는 구름이 없기 때문에 볕이 무척 따갑겠는데요. 내일은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하지만 모레부터는 날씨가 흐려져서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충청 이남 지방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대기질도 비교적 무난했었는데요. 내일도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서울, 경기와 강원도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새벽에서 아침 사이에는 아주 약하게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방은 내일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강릉과 부산은 20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한낮의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전이 32, 광주 33, 대구는 34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서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모레부터는 먼 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6월 4일 화요일 영농가 날씨 오늘은 MBS의 조영철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MBS 한국농업방송 조영철 위원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기상청의 국민참여관측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지역 주민들께서 직접 보내주신 오늘의 날씨 풍경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북한에서도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이달부터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국가에 휴대 축산물을 미신고하고 반입했을 경우 과태료가 향상 조정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현재 전 국가적으로 아주 총력을 다해서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국, 즉 중국과 몽골, 베트남뿐만 아니라 북한에서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발병이 늘어나고 있고 또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휴대폰의 축산물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바이러스 DNA, 즉 유전자가 발견되는 것이 늘어나고 있어서 좀 말씀하신 것처럼 고강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요.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신고하지 않는 축산물을 반입할 경우에는 최고 1,0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관심도 가져주시고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만큼 매우 치명적이니까요. 더욱더 협조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농가 날씨에서 다룰 주제를 미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강수량이 적은 데다가 30도를 오르내리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가에서는 가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비가 내려서 어느 정도 마른 땅에 물기를 주긴 했지만 아직 부족한 상태고요.
또 논농사의 경우에는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가뭄 피해가 줄어들 수가 있지만 산골 지역에 있는 밭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가뭄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재 전국적으로 가뭄 현황은 어떤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전국의 가뭄 현황을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뭄은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해서 예보와 경고를 발표하는데요. 파란색은 관심 단계이고 빨간색은 심각 단계입니다. 현재 전국의 대부분 지역이 정상으로 보이고 약한 가뭄을 나타내는 관심 단계는 경북의 포항시와 전남 곡성군 등 2개 시군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계신 농가에서는 가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경북 포항과 전남 곡성에서 약한 가뭄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해당 농가에서는 이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한 달 동안의 강수량은 어땠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붉은색일수록 비가 적게 내린 지역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이 평년 대비 50% 이하의 강수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도는 누적 강수량이 12mm로 평년에 비해 12%밖에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네, 현재 강수량을 살펴보니까요. 대부분 지역이 평년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곳이 많은 상황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밭작물의 가뭄 피해도 상당히 커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밭작물들이 사실은 파종한 후에도 어느 정도의 토양 수분을 유지해야만이 생육을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도 가뭄 피해를 입고 있는 밭작물의 면적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4년간의 가뭄 피해를 입은 면적을 살펴보면요. 2015년에는 5,800헥타르이던 것이 2016년에는 16,200헥타르로 약 2배 정도 증가했고요. 2018년에는 18,400헥타르로 3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와, 3년 사이에 피해 면적이 3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니까 상당한 것 같은데요. 간이 판별법으로도 이 토양의 수분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토양 수분이 과연 적절한지 어쩐지를 알 수 있는 간이 판별법으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손 위에 흙을 어느 정도 올려놓고 그걸 꽉 쥐었을 때 물기가 느껴지고 흙이 부서지지 않으면서 흙 표면에 지문이 남을 경우에는 토양 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도 토양 수분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더불어서 밭작물들의 가뭄 대비법도 짚어주시죠. 네, 밭작물들을 가뭄에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요. 먼저 스프링클러와 같은 이렇게 물을 뿌려주는 도구를 이용해서 농작물이 시들지 않도록 관수해 주는 것이 좋고요. 또 토양에 피복이 가능한 곳에서는 볏짚이나 비닐을 깔거나 덮어서 토양 수분의 증발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일부 극심한 가뭄이 발생한 지역의 경우에는 밭작물 파종기 이후에 심을 수 있는 대체 작물을 심는 것도 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어서 최근에 비가 내리지 않는 강원도 지역의 평창, 화천, 속초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금 가뭄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되는 작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뭄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밭작물들이 사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맘때 가뭄으로 인해서 봄 감자의 생육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 봄감자는 6월 말 수확기를 앞두고 있어서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수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감자가 잘 자라야 하는 시기인데 가뭄 때문에 알이 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가뭄이 심할 때 농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네, 이 봄감자의 경우에 가뭄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잎줄기의 생육과 덩이줄기의 비대가 늦어지게 돼서 수량 감소가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수시로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이 다수하게 그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봄감자에 물을 주는 방법으로는요. 스프링클러나 레인호스 등을 이용해서 살수를 하거나 또 점적호스를 이용해서 점적 관수를 해주는 것이 좋고요. 또 감자골에 물을 대줄 경우에는 골에 오랜 시간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물막이를 터서 곧바로 물이 빠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줄 때는 덩이줄기의 비대 중기, 즉 비대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이 물을 주는 것을 끝내야 하는데요. 덩이줄기의 비대가 완료된 뒤에 물을 주게 되면 덩이줄기가 수확 후에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수확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외에도 감자를 수확할 때 주의사항을 짚어주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감자 수확의 적기는 6월 말인데요. 하필이면 또 이맘때는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비가 오거나 토양에 물기가 많을 때 감자를 수확하게 되면 수확된 감자가 쉽게 썩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6월 말이면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니까 과습에 대한 주의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적당한 감자의 수확 적기 언제입니까? 네, 말씀하신 감자의 수확 적기, 즉 적당한 시기는요. 먼저 지상부가 말라 죽기 전에 7일 내지 10일 전이 좋은데요. 본격적으로 잎에 황해 현상이 나타나기 그런 시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을 골라서 토양이 건조할 때 수확하는 것이 좋고요. 또 봄 감자의 수확기에는 수확한 감자를 감자의 잎줄기로 덮어서 태양열로 인한 체온의 상승을 막아주어야 하는데요. 수확해서 오랫동안 햇볕을 받게 되면 감자의 체온이 높아져서 저장 중에 많이 썩기 때문입니다. 네, 토양이 건조할 때 오히려 수확하기에는 더 좋은 시기라고 하니까요. 농가에서는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또 감자의 수확을 앞둔 시기인 만큼 이제는 병해충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요맘때 감자를 재배하고 또 수확하기 전에 조심해야 될 전염병으로는요. 반쪽 시드름병과 감자 역병을 들 수 있는데요. 먼저 반쪽 시드름병의 증상은요. 이 병에 걸리게 되면 감자의 생장이 감소하고 잎이 황화되게 되는데요. 병에 걸린 잎이 황화되는 그 정도는 정상적으로 잎이 노랗게 되는 황화 현상보다는 빠르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군데군데 발생해서 고르지 않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이 병에 걸린 잎은 점차 갈색으로 변하면서 시들게 되고요. 심해지게 되면 말라서 죽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줄기는 전혀 변화가 없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감자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반쪽 시드름병. 그렇다면 방제법은 어떻게 되는지 짚어주시죠. 네, 반쪽 시드름병의 병원균은요. 땅속에서 오래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이 병이 많이 발생한 그런 재배지에서는 감자를 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설사 심더라도 최소한 3년 동안은 기주식물이 아닌 다른 식물을 돌려 심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 반쪽 시드름병의 병원균은 물기가 많으면 이 전염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배지의 토양이 과습하지 않도록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외에도 주의해야 되는 병해충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또 하나의 병, 즉 감자 역병이 들 수 있는데요. 감자의 역병은 기온이 10도 내지 24도 정도 되는 조건에 다습할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감자 역병은 한 번 발생하게 되면 단기간 내에 대면적으로 아주 빠르게 발생하는 데다가 또 적절한 그런 방제 약제도 없기 때문에 아예 발생 자체가 되지 않도록 예방을 잘해야 합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자의 수확 시기와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방제법도 알려주시죠. 네, 감자 역병의 방제 방법은요. 먼저 발생하기 전에는
예방제나 아니면 이 그 보호용 약제를 살포해야 되고요. 이 병이 발생한 후에는 치료용 살균제를 방제를 해야 되는데요. 한 번에 되질 않기 때문에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수차례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위원님, 지난 5월에는 평년 기온이 높았기 때문에 진딧물의 발생률도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대관령 지역인데요. 이 씨감자의 바이러스를 옮기는 진딧물의 발생 성기는 5월 중순부터 6월 초에 집중적으로 나타나서 피해를 주는데요. 대관령 지역에서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진딧물 발생하는 것을 금년에 조사했더니 533마리가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발생 개체수인 370마리보다 44%나 많이 발생한 겁니다. 네, 평균치보다 44% 이상이나 많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농가에서는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진딧물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대관령 지역에서 진딧물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요. 진딧물의 경우에는 기온이 높고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날씨가 되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대관령 지역의 5월 평균 기온이 20.8도로 평년보다 4도 정도 높았던 것이 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방제가 시급한데요. 방제법도 알려주세요. 네, 진딧물은 6월 초까지 약제 방제를 해야만 방제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진딧물은 주로 잎 아랫면, 즉 뒷면에서 즙을 빨아먹고 살기 때문에 잎의 아랫면까지 약제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그런 양을 뿌려주셔야 하고요. 이때는 작물보호제 지침서에 따라서 반드시 등록된 약제를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약제에 대한 정보는 농촌진흥청의 농약정보 서비스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꼭 농약 정보 서비스를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럼 감자의 주산지죠. 경상북도 고령군의 계진면, 우곡면, 대가야읍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병해충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병해충 상담소 함께 만나보시죠.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의 가지 농가에서 의뢰한 내용입니다. 가지 열매에 구멍이 뚫렸는데요. 이 증상의 병명과 방제법을 알려주세요. 네, 진단 소견으로는 왕담배 나방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떤 병해인가요? 네, 사례와 같은 왕담배 나방은요, 가지를 비롯해서 토마토, 수박, 고추 등에서 이렇게 피해를 주는 해충인데요. 5월부터 9월경까지 꽃잎이나 새 잎에 피해를 주거나 과실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속을 먹음으로써 과실에 구멍이 뚫리게 합니다. 또 구멍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는 상처에 병이 발생하게 돼서 과실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피해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농가에서는 방제 방법 어떻게 되나요? 네, 왕담배나방의 방제법은요. 이 애벌레 동안 대부분 과실의 안에서 생활을 하고 또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발생 시기도 예측하기 어려워서 방제하기 어려운 해충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한 번에 방제를 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 번 방제를 해야만이 방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재배 시기상으로는요. 담배 나방의 밀도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인데요. 이때 방제를 하시는 것이 유용합니다. 끝으로 방제를 하실 때는 농사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농약 등록 현황을 참고하셔서 등록된 약제로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하시면서 방제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병해충에 관한 궁금증까지 풀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와 농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현재 영남과 전남 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는 33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